네, 반갑습니다. 무지개건강의 박쌤입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이 공부하던 대로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왔네요. 근데 뭐 거리두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정부가 너무 이제 중소업자들 힘들다고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면 9인까지 이렇게 모일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이제 여기서 모였고, 앞으로도 뭐 거리두기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게 안전거리 유지하고 9인 이하라고 한 데는 여기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 이렇게 찍을 때는 여러 가지로 좀 게을러지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진짜 다들 그렇죠. 퍼져 있죠. 근데 퍼져 있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뭐 그래도 자꾸 옆구리살은 퍼지는데 우리라도 이렇게 움직여서 활기차게 생활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메가3 사용 설명서를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이게 오메가3는 정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체가 바다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정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한테 특히 더 이제 많이 필요한데,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메가3는 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심장 건강에 어떤 게 있나, 이제 뭐 심장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혈관 질환은 왜 생기는가 해서 이 저자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가 혈관 내벽이 딱딱해질 때, 이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동맥경화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혈관 내벽에 플라가 형성되고 내벽이 거칠어질 때, 이 두 가지일 때가 이제 심장에 문제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심장 질환의 특징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심장 질환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혈관이 딱딱해져서 고혈압이 생긴다. 심장의 전기회로 이상으로 부정맥이 생긴다. 심장과 두뇌의 혈관이 응고되어 관상동맥 혈전증이나 뇌졸중이 발생한다. 쉽게 해서 중풍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혈관 내벽이 거칠어지고 닳는데 이것이 염증이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얘기고요. 염증은 모든 질병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얘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방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플라그가 되고 이게 죽상, 동맥, 경화증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또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심부전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심장 쪽에 관련된 일이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때 오메가3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심장 박동도 안정되게 만들고 뭐 또 그 쌓인 플라그를 녹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뇌졸중, 중풍이 일어날 확률을 낮춰주는 게 뭐다? 오메가3다. 그러니까 많이 챙겨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딴 책하고 다른 게 뭐냐면 66페이지에 보게 되면 혈관 내피는 우리 몸속의 약국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혈관이라고 봤을 때 이 안에 이제 피가 흘러다니겠죠. 적혈구도 흘러다니고 하는데 내피, 여기는 이 혈관의 약국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겠죠. 그런데 동맥경화나 이런 게 생기면 이 혈관 벽에 피딱지 같은 게 들러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약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기면 여러 가지 합병적으로 쭉 이어지는 이유들이 혈관 내피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연구 결과를 이 책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이 책 참 저도 처음 읽으면서 되게 놀랐었는데, 6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혈관 내피 약국은 아래와 같은 약을 만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유죠. 비유.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균형을 잡아주는 약을 이 내피에서 분비를 해준대요. 두 번째는 낮은 신경 전달 물질을 높이는 약, 그러니까 항우울제 약도 내피에서 나온대요. 또 심장을 치료하는 약, 항염증제도 이 혈관 내피에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벽에 뭐가 안 쌓이도록 관리를 해줘야 심장질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기름을 많이 먹어서,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서 뭐 동맥경화가 생기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은 사람의 60% 이상은 아주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플라그가 쌓였다고 해서 꼭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안 쌓였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마비는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원인을 모른다라는 치부를 하는데 이 책에 뭐 이걸 다 근거는 아니지만 이 내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약들이 나오질 않아서 우리 몸에 심장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는 67페이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메가3는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혈관 내벽에 붙지 않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많이 먹으면 끈적끈적한 것들이 여기에 안 붙게 또 염증을 없애니까 다 복구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혈관 내피에서 약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다. 네. 그래서 6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어요. 뭐냐 윗그림은 혈관 내벽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약이 잘 나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밑에는 혈관 내피에 문제가 생겨서 약통 뚜껑이 다 닫힌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이쪽은 막 원활하게 다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림에 보게 되면 위에는 생선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메가6나 오메가3 지방산들이 많이 그려져 있고 밑에는 육류, 그 다음에 포테이토, 뭐 그 다음에 팻, 도너츠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런 걸 먹으면 내 피가 손상을 입는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먹는 거. 또 노상 말씀드렸지만 콜레스테롤은 좋은 것이다. 여기 이제 73페이지에도 나와 있거든요. 많은 소비자들이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혼동한다. 콜레스테롤에 관한 복잡한 과학 지식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콜레스테롤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라면 자연적으로 신체에서 아예 생성되지 않는다. 콜레스테롤은 두뇌 조직을 형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최고의 지방들 가운데 하나다. 자, 제가 지방에서 수업을 할 때 항상 질문하는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나쁘죠? 그러면 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손을 쭉 들거든요. 그럼 이제 손 안 든 분들도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자 옆을 보시고 손 든 분, 그러니까 손 안 든 분이 손 든 분 칼로 배를 열어서 간을 빼내라 그랬어요.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잖아요. 그 나쁜 걸 왜 간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간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간을 빼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저자도 뭐라 그랬어요? 신체에서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나쁜 거면 신체에서 아예 만들지 않는다. 네. 두뇌도 만들어야 되고 콜레스테롤이 적으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요?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깜빡깜빡. 그렇지 않아도 현대인들 특히 중년에 들었으면 깜빡깜빡 잘하는데 콜레스테롤 저하제까지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깜빡깜빡이 더 심해진다. 또 간에서는 계속 만들어내는데 안 되기 때문에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하는 검사가 있다. 뭐예요? 간 기능 검사예요. 간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콜레스테롤이 언제 문제가 되느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높으면 안 되거든요. 뭐든지. 자,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저 김포를 들어가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음식은 많이 먹어요. 또 뭐 막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어요. 만년 먹은 산삼이 참 좋죠. 그래서 좋대요. 그럼 1년 365일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먹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역시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적정량이 중요한 거예요. 부족하거나 지나쳐도 문제가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안 좋은 것은 지나치게 수치가 높거나 콜레스테롤 분자가 손상되면, 그러니까 산화되면 몇몇 콜레스테롤 분자들이 너무 끈적끈적하거나 나쁜 것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지나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현대영양이나 현대의학에서도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면서도 중요한 거는 좀 깨신 의사 선생님들은 총 콜레스테롤 관리가 중요하다. 그 세부적인 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네, 지나치게 높지 않으면 관계없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가 이 책에 또 75페이지에 나오는데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심장에 위험이 생겨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죠. 근데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다. 이건 연구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뭐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높은 거는 진짜 안 좋거든요. 지나치게 높은 건 안 좋은데 뭐는 뭐 지나치게 높으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아이크가 300이에요. 그거 좋겠어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높은 거는 뭐든지 간에.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의 절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런 거라면은 오메가3를 드셔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맥 혈관 내벽에 쌓이면 플라그가 두 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라그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흘러다니다 막힌다. 그러니까 뭐가 온다? 풍이 온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딱딱하게 만들어둬서 확장이 안 되게. 그럼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혈압이 상승하고 혈류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빨리 흐른다 하더라도 좁아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뭐 그렇게 뭐 큰 문제들은 사실 아니에요. 빨리 흐르면 뭐 어떤 점이 좋아요? 또 피딱지 같은 거를 막힐 수도 있지만 그걸 쓸어내는 또 효과도 있거든요. 동맥은 아주 힘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동맥경환 들어봤어도 정맥경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압력이 세기 때문에 동맥은 이 혈관을 보게 되면 이 근육이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정맥은 두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 겹과 두 겹의 차이예요. 왜 동맥은 세 겹이고 정맥은 두 겹일까요? 압력 때문에 그러거든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피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근육이 세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맥은. 그만큼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좋아야 되죠. 그 유연성을 길러주는 게 뭐라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제 뭐 두 가지 지방 얘기가 나왔는데 뭐 간호사 미국에서 연구했던 과정인데요. 육류 섭취하는 사람들은 이게 끈적끈적한 게 많이 올라가고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더라. 생선을 많이 먹어라라는 그 미국 간호사들을 상대로 연구한 결과가 여기 좀 실려 있고요. 그래서 오메가3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되게 저한테 질문도 많이 오거든요. Q&A 들어가게 되면 아스피린과 플라빅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처방받으면 어떡하죠? 그래도 오메가3 보충제를 복용할 수 있나요? 라고.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제 이게 또 적어놨는데 여기에 이 박사님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84페이지에. 혈액 희석제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와파린 종류나 오메가3와는 다른 방식으로 혈액 응고를 약화시킨다. 방식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 여러 번 드렸었는데 하는 메커니즘이 틀려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메가3는 응고를 촉진하는 자연적 화학물질 트롬복산의 수치를 조절해준다. 트롬복산을 조절해줘요. 게다가 적혈구 세포막을 보다 더 유연하게 만들어 혈액세포가 지나가게 빨리 뭉쳐서 응고되는 성향을 약화시켜주는 거고 와파린이나 이런 것은요. 피딱지를 녹여주는 역할인 거예요. 물론 오메가3도 피딱지 자체를 녹여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피딱지가 생성되는 그 자체인 트롬복산에 이거를 조정을 해주는 게 오메가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먹어서 피딱지가 생성 안 되게 해주면서 혈액에 떠다니는 걸 녹여주는 건 와파린이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메가3 먹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그분이 계속 와파린을 먹으니까. 짜증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누군가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 메커니즘 자체가 이분도 의사예요. 윌리엄 시어스 박사예요. 건강관리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고 있는 박사예요. 이분이 헛소리를 책에다 실겠냐고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드신다고 해서 뭐 굳이 그렇게 병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오메가3는 챕터 4에 보면 두뇌를 똑똑하게 만든다. 두뇌를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뇌에도 심장만큼이나 오메가3가 필요하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오메가3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매년 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우유가 나왔었어요? DHA 첨가우유 그래가지고 전국을 휩쓴 적이 있었거든요. 아인슈타인. 뭐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DHA 첨가 그래가지고요. 아주 엄마들이 온통 그 우유를 먹인 거죠. 아인슈타인. 예. 예. 그 광고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노상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쇼크라고 독일의 그 울리히 박사가 지은 책이 있었죠. 비타민 쇼크라는 책이. 그 책에 어떤 얘기들이 실려 있었냐면 비타민 A가 폐암을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비타민 A를 먹여보니까 폐암이 60% 이상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먹지 말아라는 논문을 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타민 연구를 한 책이에요. 그 울리 박사가. 근데 그 책에 이제 말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복합 제제는 괜찮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논문은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베타카로틴 하나만 가지고 한 거예요. 베타카로틴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특별히 좋다고 해서 그 한 가지 성분만 먹어서는 내 몸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께서는 그렇게 허술하게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니까. 복합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영양소가 좋다고 해서 DH가 머리 두뇌에 좋다고 해서 DH 한 가지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두뇌에 가서 쌓이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책의 96페이지에도 뇌를 그려놓고 뭐라고 했냐면 지방은 뇌 조직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15에서 20%는 오메가3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에서 20%는 뭐라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거예요. 그 오메가3 지방산을 이해하셔야 돼요. DHA 한 가지가 오메가3 지방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EPA하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성분 한 가지만 넣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 DHA를 첨가해서 IQ를 높여줘야 한 우유를 먹은 아이들의 IQ가 다 올라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보로 살아요? DHA 빨대로 꽂아서 쪽쪽 빨아먹고 다 천재가 되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복합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자체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오메가3 지방산의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아마시유인데 아마시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슬 구조가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번에 거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양, 정해진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어야만이 내가 원하는 양을 얻을 수 있을까 말까란 말이에요. 복합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긴 사슬을 갖고 있는 게 동물성 오메가3거든요. 그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게 뭐예요? 연어죠, 연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연어 이러면 이제 양식을 해가지고 연어 한 마리가 8m까지 자란대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연어가 8m래요. 곰이 그거 먹다가 아마 목 막혀 죽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건강 식품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해라. 두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두뇌 세포, 결국 뉴런이라는 거예요. 특히 세포막. 두 번째는 뉴런에서 뻗어나온 신경, 축삭. 뉴런 끝에 연결부, 시냅스. 이게 두뇌를 연결하는 거죠. 그게 온몸에 다 뻗어 있는 거니까. 이거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다. 그래서 이쪽에 문제 오는 아이들, 대표적으로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 앓고 있는 사람도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거죠. 단백질하고. 그래야만이 튼튼하게 미엘린이 형성이 되는 거죠. 축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9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메가3는 미엘린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미엘린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끝에 있는 요게 이제 뉴런이고 이게 뉴런이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네? 네, 그렇죠. 시냅스고 여기가 뭐예요? 이게 축삭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엘린이죠. 여기는 전선을 생각하면 돼요. 신경 다발이 가고 그거를 싸고 있는 피복이 이렇게 입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벗겨져 가지고 흐르다가 자꾸 새는 게 뭐예요? 그게 다발성 경화증이에요. 어디 생길지 모르는 거죠. 이런 걸 튼튼하게 하는 게 오메가3는 미엘린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라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다는 거죠. 여기 아주 재밌게 나와 있어요. 전선의 절연체가 손상되면 전기의 전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미엘린이 손상되면 건망증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근육의 협동작전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진다라고 책에 돼 있어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그러져. 그래서 정상적인 근육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책의 이제 100페이지에 보면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섬유를 감싼 미엘린 절연체가 닳아서 생기는, 여기가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는 오메가3 혈중 수치가 낮고 오메가3를 보충하면 다발성 경화증은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 박사가 얘기 또 책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머리가 나쁘면 뭐라 그래요? 엄마들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우리 아들 놈이가 지 아빠 닮아서 그러죠. 자 봅시다.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X 염색체에 있어요. Y 염색체에는 지능에 관련된 DNA가 없어요. 네. 자 봅시다. 그럼 아들을 봅시다. 아들은 엄마한테 X를 물려받고 아빠한테 Y를 물려받죠. 그럼 지능은 어디 있다고요? X는 누구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100% 엄마 머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머리 나쁘면 남편을 탓할 게 아니고 지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 딸을 봅시다. 딸은 XX죠. 엄마한테도 물려받을 수 있고 아빠한테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만약에 머리가 안 좋아. 그럼 누구를 원망해야 돼? 반반 원망을 해야 돼. 그죠? 지 애를 닮은 건지 나를 닮은 건지 모르는 거야. 근데 아들은요? 100%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머리 나쁘면 남편을 탓하지 말고 자기 가슴을 치세요. 예전에 캐톨릭에서 그런 운동을 많이 했죠. 내 탓이로 쏘이다.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엘린 생성은 45세를 전후로 절정을 이루는데 그 이후에는 미엘린 상태를 주시하면서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미엘린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이가 많이 먹으면 우리도 뭐 걸릴 수 있다고요? 다발성 경화증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를 많이 먹어라? 오메가3를 많이 먹어라. 우리는 앞으로 몇 년 살아야 된다고요? 기약이 없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더 많이 살 것 같아요. 또 106페이지에 보면 오메가3는 시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시신경에 도움이 된다라고, 망막에 도움이 된다고. 좀 눈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다 아시죠? 망막을 형성하는 것도 오메가3인 거예요. 그리고 눈은 굉장히 많이 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세포가 분열이 일어나면 최초로 딱 2분 되면서 뇌가 분화하면서 눈은 같이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은 보이는 뇌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또 오메가3는 11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트레스 대처력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티솔 수치가 높아도 두뇌가 수축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뇌가 수축될 수 있다고요. 이거를 오메가3가 신경보호 기능으로 인해서 뇌가 수축하지 않도록 만든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빨리 뭐라고 해야 대처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오메가3의 신경보호 기능 가운데 하나가 높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때문에 피해를 입는 두뇌 세포들의 연결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11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또 113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름진 해산물과 생선류 보충제에 함유된 건강한 지방들은 가장 많이 연구되는 우울증 치료약이 되고 있다. 우울증에도 되게 오메가3가 좋다는 거예요. 오메가3는 높은 것, 조증 상태를 낮추고 낮은 것, 우울증 상태를 끌어올려준대요. 또 충동적인 거 공격적인 사람들의 두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 되겠죠.
확 하니까. 그죠? 자, 요즘 이제 여기 115페이지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촉진 생화학 물질을 훨씬 더 많이 분비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우울증도 가라앉히는 되게 좋다라는 얘기죠. 사이토카인 하니까 요즘 또 많이 또 코로나와 연관시켜서 사이토카인 폭풍 얘기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을 또 앉혀주는 게 가라앉혀주는 게 뭐라고요? 오메가3다. 네, 그래서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또 11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메가3는 알츠하이머 질병을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츠하이머 굉장히 무섭잖아요. 117페이지에 몇몇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선 섭취량이 많을수록 즉 EPA와 DHA 섭취량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감소한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병이 제일 무서우세요? 그러면 치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암보다도 더 무섭대요. 그거를 예방하는데 뭐가 좋다고요? 오메가3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여야 되겠죠. 챕터 5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메가3는 아이의 두뇌 장애를 완화시킨다. 아이의 두뇌 장애를 완화시킨다. 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은 어때요? 아이들 머리 좋아지는 거랑 목숨 걸죠. 지 머리는 안 좋은데 지 머리부터 향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죠? 요건 그냥 딱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메가3를 먹기 전과 오메가3를 먹은 후에 글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위에 거는 먹기 전에 오메가3 섭취했을 때 글씨. 혹시 못 쓰는 것도 오메가3가 부족해서 두뇌. 그런가? 그러니까 못 쓰고 잘 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책에 보시게 되면 글씨 자체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글씨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나마 이제 좀 알아볼 수 있게 쓴다라는 거죠. 오메가3가 그러니까 뇌 장애를 그만큼 아이들 뇌 장애를 가라앉혀 준다는 거죠. 131페이지에 노상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이들이 공장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생선류를 적게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많은 두뇌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엄마가 되게 쉽죠. 그냥 애 옆에서 시끄럽게 하고 난 옆집 아줌마랑 커피 타임 하는데 귀찮으니까 뭐 줘요? 사탕, 아이스크림 이런 거 주는 거죠. 그래서 두뇌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누가? 엄마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여기 Q&A 보게 되면 자폐증 아들이 있어요. 오메가3를 먹으면 좀 나아질까요? 할 때 많이 먹이세요. 이런 답이 있고요. 자폐증까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임산부와 유아 오메가3를 만끽하라. 그럼 오메가3로 144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메가3로 건강한 임신을 유지한다. 그래서 임신기간 동안 오메가3를 더 많이 섭취한 임산부들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린다. 고혈압 위험 감소, 고혈당 위험 감소, 임신성 단뇨 생기죠. 이걸 낮춰준다는 거예요. 조산화나 체중 미달을 낳을 위험이 다소 감소, 출산 전후의 우울증 감소, 특히 조산화의 시력이 훨씬 좋아진대요. 또 천식과 습진 같은 알러지가 적은 아이를 낳고 잠을 훨씬 더 잘 자는 아이를 낳고 IQ가 높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답니다. 많이 드세요. 임산부들은. 제가 엊그저께인가 올렸죠. 어젠가 셋째부터 얘는 이제 셋째 아이가 대학 갈 때는 등록금 전액을 다 이제 정부에서 준대요. 그러니까 가능하신 분은 둘밖에 없는 분은 셋째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메가3 많이 드시면서. 응? 왜 무서워? 그래도 울어. 145페이지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저기 어디에 계신 분 때문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의 자궁에 며칠이라도 더 있어야 폐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조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줄어든다. 어떻게 해서든 태어나기 전까지 태아의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태아에게 좋다, 인간아. 그래서 146페이지에 보게 되면 초보 엄마들에게 더 중요한 오메가3 그래가지고 많이 섭취하면 더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 태아는 엄마의 혈액에서 갓난아기는 모유에서 필요한 오메가3를 흡수한다. 말 그대로 엄마의 오메가3를 빨아먹어 엄마는 오메가3 부족 상태에 이른다. 그러니까 수유할 때 뭐 먹으면 좋다고요? 오메가3 먹으면서 모유를 먹이면 아이 지능 개발에 무지하게 좋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 수유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MC 잘 들었지? 아 오늘 없어? 나중에 이거 보겠지. 14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동이 5살이 될 때까지 두뇌가 점점 더 많이 수초화되고 연결될수록 두뇌가 더 똑똑해진다. 오메가3가 그 역할을 해준다. 오메가3 많이 먹이세요. 그러면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거 뭐 끝도 없죠, 그죠? 이게 너무 오메가3는 좋아가지고 또 오메가3는 염증 균형도 맞춰준다. 염증은 감기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모든 기저에 깔린 게 뭐라고요? 염증이라 그랬죠. 그 염증도 낮춰주고요. 또 172페이지에 보게 되면 오메가3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거친 피부에도 오메가3가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아니 뭐 진짜 빨리 왔는데도 뭐 6장밖에 못했어요. 아 7장까지밖에 못했네요. 이만큼 오메가3가 정말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녁 때 집에 들어가시면서 고등어값 오르기 전에 고등어 한 마리 등품 생선 사다가 온 가족과 신김치 넣어서 졸여 드시는 건 어떨까요? 네, 건강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